티베트 강진부터 LA 대형 산불까지 가슴 졸이는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 주목받은 소식을 픽했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 시작합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란죄 자체는 형사재판의 몫이고 헌법재판에선 이번 계엄이 내란 행위로 헌법 위반인지만 따지면 된다. 반면 내란죄를 빼면 탄핵안 자체를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 공방이 뜨거운데요. 헌법재판소는 여야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에는 내란죄가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축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사법정에서 다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고, 그러자 여당에선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해진 명문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소추 사유를 어떤 법적 관계에서 고려할 것인지 역시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죄 철회가 헌재의 권유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정계선 조한창 신임재판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과정을 공유하고 신속 심리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오는 22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최초 원인으로 꼽히는 조류 충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박,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 준수란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미국에선 블랙박스 기록 추출이 시작된 가운데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여객기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제사 경고와 생존 승무원 증언 등으로 조류 충돌이 사고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처음으로 이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 국토부는 최근 제기된 사고조사위원회의 셀프조사 논란에 대해선 국토부 출신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상임위원으로 돼 있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박상우 장관 역시 이번 참사에 대해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무항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규정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를 가지시는 겁니까? 약 5천만 년 전 바다 위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지금의 인도와 중국을 가르는 히말라야 산맥은 물론 티베트 고원이 생겨났는데요. 두 대륙간의 충돌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충돌 압력은 쌓이고 이는 곧 지진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이번 주 규모 7.1 강진이 티베트를 덮쳤습니다. 에베레스트산 정상 부근이 주홍빛으로 변합니다. 거대한 눈보라가 일어나며 떠오르는 태양을 반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5,700m 베이스 캠프에 머물던 등산가에게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Big chunks of glacier like exploding and a pressure wave hitting my tent, doing some damage there, and well, it was a spicy moment. 중국 서부 시장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강진이 발생한 후 하루 동안 660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여진은 31번, 진동이 크게 느껴지는 4.0 이상도 3차례나 있었습니다. 고원에 위치한 티베트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가옥도 3,600채 이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앙지 부근 7개 마을의 위성사진을 지진 이전과 비교해보면 곳곳이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这个症状27户死了2人，真的是让人太痛心，还有很多伤者。 고립됐던 주민 400여 명이 구출됐고 이재민 3만여 명도 임시 거주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진 당국은 규모 4에서 5 지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항명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여름 폭우 속에 구명조끼도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최 상병이 숨진 지 1년 반 만인데요. 박 단장은 최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아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1심인 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작년 11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박 대령 혐의를 모두 벗겨준 겁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 기록에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명령에 항명했다며 재작년 10월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항명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해병대 사령관 등이 수사기록 이첩 시기와 방법에 관한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병대 사령관에겐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기록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이첩 실행 때 중단하라는 김계환 당시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어서 박 대령은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는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으로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선생님 인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향한 철문은 버스와 승용차로 꽉 막혀 있고 그 앞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 모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도권 수사관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준비하는 기류가 읽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1차 때보다 훨씬 길게 잡은 것도 시점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유효기간은 설 연휴 전까지 대략 3주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달 말 1차 때보다 3배가량 깁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을 대폭 늘린 건 여러 변수를 파악하면서 장기전에도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지를 막기 위해 경찰과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체포 전략 보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차 실패 뒤 가열된 찬반 집회 상황과 물리력 증언 등 법 집행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관저 안팎에 1차 때는 없던 겹겹의 차벽이 세워졌고 관저 안에도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한층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집행 시점이 늦어질수록 2차 체포작전 노출 우려도 있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신속 집행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준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집행 시점이 주말을 넘겨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경호처가 대비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집행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